안녕하세요. 스토리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준비하는데 힘을 얻는답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기준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은지 32. 서울 강서구 쪽 작은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다. 결혼 2년 차 남편 태호는 IT 회사 대리였다. 우리 둘은 서울 외곽 남양주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하루의 시작은 늘 똑같았다. 남편은 커피를 내리고 나는 화장대 앞에서 서둘러 립을 바른다. 여보, 오늘도 힘내자. 그 말이 루틴처럼 오갔던 평화로운 아침. 그날도 평범했는데 태호가 말했다. 나 회사 가기 싫어. 순간 공기가 무겁게 식었다. 그 말을 들은 건 어느 화요일 밤이었다. 태호는 소파에 쭈그려 앉아 TV도 안 켜고 멍하니 있었다. 프로젝트 망했어. 팀장한테 또 뒤집어 씌워졌어. 그의 말엔 피로가 묻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그만두고 쉬는 게 어때? 그는 내 얼굴을 한참 보더니 정말 그래도 돼? 하고 물었다. 그때까진 몰랐다. 그 정말 그래도 돼? 라는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 줄은. 그 주 금요일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다. 나는 솔직히 속이 후련했다. 매일 야근에 치여 피폐했던 그가 이제 좀 살겠지 싶었다. 처음 몇 주는 놀라울 만큼 밝아졌다. 점심엔 된장찌개를 끓이고 세탁기를 돌리고 나한테 오늘 반찬은 가지볶음이야 하며 웃었다. 이 사람 집안일에 소질이 있었나? 그의 평화로운 모습이 낯설었지만 보기 좋았다. 퇴근 후 문을 열면 집안에 구수한 냄새가 났다. 정갈하게 접힌 수건, 깨끗한 바닥. 오늘은 카레야. 조금 매콤하게 했어. 그의 얼굴에 묘한 자신감이 있었다. 나는 농담처럼 말했다. 당신 전업주부 해야겠네. 그는 웃으며 진짜? 나 그 말 좋아. 그때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다. 한 달쯤 지나자 내 하루는 더 바빠졌고 남편의 하루는 여유로워졌다. 나는 출근 준비에 쫓기고 그는 커피 한 잔 들고 베란다에서 식물을 본다. 그 차이가 조금 이상했다. 같은 공간에서 다른 세상에 사는 기분. 퇴근길 휴대폰으로 남편 전업주부 검색을 했다. 있긴 하네 하지만 흔치 않네. 주말 오전 나는 침대에서 늦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청소기 소리에 눈을 떴다. 태호가 말없이 거실을 닦고 있었다. 좀 쉬지? 했더니 이제 이런 건 내일이니까. 그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다. 내일? 밤이었다. 둘이 와인잔을 들고 TV를 보다가 태호가 갑자기 말했다. 나 전업주부 하면 안 될까?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는 진심이었다. 나는 웃으려다 멈췄다. 농담하는 거야? 아니.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그날 밤 나는 한참을 뒤척였다. 그날 이후 그는 계속 그 얘기를 꺼냈다. 내가 집안일 전담하면 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잖아. 논리적으로는 맞았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원하던 결혼이었나?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속이 복잡했다. 점심시간 회사 동료들이 얘기했다. 우리 팀장 남편이 백수래. 불쌍하지 않아?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젓가락을 놓았다. 그 순간 떠오른 얼굴, 내 남편 태호. 그런 시선을 우리가 받게 될까 두려웠다. 주말 친정에 갔을 때 엄마가 물었다. 태호는 요즘 뭐 해? 잠깐 쉬고 있어. 내 목소리가 작아졌다.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남자는 일해야지. 그래야 너가 마음이 안 힘들어.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다. 월급날 통장 정리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관리비, 대출, 차할부, 생활비. 혼자 벌면 빠듯하네. 태호가 옆에서 말했다. 내가 더 아껴볼게.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왠지 가슴이 답답했다. 태호는 정말 집안일을 사랑했다. 유튜브로 정리법을 배우고 베이킹에도 도전했다. 나보다 부지런하네. 그의 모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나 스스로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야근을 마치고 돌아왔다. 식탁 위에 냄비와 설거지거리. 태호가 말했다. 오늘 좀 피곤해서 저녁은 대충 했어.
순간 짜증이 났다. 당신이 전업주부라며? 근데 왜 대충이야? 그는 말없이 식탁을 치웠다. 우리 사이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며칠 뒤 태호가 조용히 말했다. 은지야, 나 진심이야. 전업주부가 되고 싶어. 그럼 너는 내 일을 하잖아. 난 집안일 하면 돼. 그의 말은 단단했지만 내 마음은 흔들렸다. 남편이 전업주부라면 나는 괜찮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점심시간 회사 여자 동기들 단톡방이 유난히 시끄러웠다. 누가 캡처한 글 하나가 올라왔다. 요즘 남편이 백수인데 전업주부처럼 지내요. 저만 벌어서 사는 중. 이렇게 시작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었다. 댓글은 예상대로였다. 남편은 뭐 하는 거냐?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했대? 집안일 해도 남자가 집에만 있으면 싫을 듯. 나는 핸드폰을 끄고 커피를 마셨다. 마시면서도 속이 뜨거웠다. 우리 얘기 같잖아. 동기 하나가 내게 물었다. 은지, 너네 남편은 요즘 일 어때? 나는 반사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그냥 이직 준비 중이지 뭐. 그 말 끝에 묘한 죄책감이 따라왔다. 토요일 오전 아파트 단지 카페에서 동네 사람들과 처음 모임을 가졌다. 입주민 카톡방에서 친해진 주부들이었다. 애들 유치원 얘기, 학원 얘기가 오가다가 어느 순간 남편 얘기로 넘어갔다. 우리 남편은 주말에도 회사 나가요. 와, 능력자네. 요즘 세상에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게 어딘데. 내 차례가 온 것 같았다. 누군가 물었다. 은지 씨 남편은 뭐 하세요? 잠깐 고민하다가 나는 말했다. 요즘은 집에 있어요. 회사 그만두고 좀 쉬는 중이에요. 순간 공기가 아주 살짝 바뀌는 걸 느꼈다. 아, 힘들었나 보다. 그래도 또 좋은 데로 가겠죠, 뭐. 그 말들이 나쁘진 않았는데 어딘가 동정 섞인 눈빛이 신경 쓰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단지 놀이터 옆을 지나는데 저 집 남편은 뭐 하길래 평일에도 자주 보이지? 하는 속닥임이 들리는 것만 같았다. 시댁에 간 날이었다. 식탁 위에 갈비찜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는데 분위기가 어딘가 어색했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태호야, 몸은 좀 괜찮아졌니? 응, 엄마. 요즘 잘 쉬고 있어. 그때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놓더니 말했다. 쉬는 것도 좋지만 가장이 집에 오래 있는 건 좋지 않아. 태호 얼굴이 굳었다. 나는 얼른 말을 돌리려 했다. 아버님, 요즘 회사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지만 시아버지는 내 말을 끊었다. 며느리 고생시키면 안 되지.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어야 해. 그 말은 분명 태호에게 향한 거였지만 내게도 날아와 꽂혔다. 나는 그럼 지금 뭐 하는 사람이지? 집에 오는 차 안 태호는 말이 없었다. 나도 괜히 라디오 볼륨만 건드렸다. 그날 밤 태호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아버지 말 기분 나빴지? 조금 근데 뭐 어른 세대는 다 그러니까. 그는 물을 잠시 잠그고 나를 바라봤다. 솔직히 말해. 너도 나 그런 눈으로 보는 거 아니야? 나는 아니라고 전혀 아니라고 말했지만 내 목소리가 스스로 들어도 설득력이 없었다. 요즘 내 하루는 회사에서 버티고 집에 와서 남편이 차려준 밥을 먹는 일상이었다. 예전엔 내가 밥을 하고 태호가 늦게 들어오던 날들. 그때는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내가 늦게 들어오고 태호가 오늘 고생했지? 하며 숟가락을 놓아준다. 자리가 바뀌었는데 마음은 아직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어느 일요일 나는 가계부 앱을 열어놓고 앉았다. 우리 계산해보자. 태호와 둘이 노트북을 두고 앉아서 월 수입과 지출을 적기 시작했다. 대출 이자, 관리비, 교통비, 식비, 보험료. 한 줄 한 줄 적을 때마다 잔액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는 기분이었다. 여기서 조금만 아끼면 이건 빼기 힘들고 계산기를 두드리다 나는 결국 말했다. 태호야, 솔직히 말해서 당장 몇 달은 괜찮은데 12년 계속 입에 있으면 위험해. 태호도 숫자를 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더 잘할게. 그의 더 잘함이 집안일을 말하는 건지 다른 일을 찾겠다는 건지 모호했다.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 팀장님이 불러 말했다. 은지 씨, 올해 말쯤 대리 승진 얘기 나올 거야. 준비해. 기뻤다. 정말 기뻐야 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집에 와서 그 말을 꺼냈을 때 태호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와, 축하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이 잠깐 흔들린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당신 덕분이지. 집에서 다 챙겨주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나는 집 지키는 사람이지.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감정에 시달렸다. 남편이 부러워하는 건지 열등감을 느끼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한편으론 내가 남편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 어쩐지 미안하기도 했다. 작은 사건이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갔는데 싱크대의 설거지 거리가 그대로였다. 설거지 안 했네? 내가 무심코 말하자 태호가 대답했다. 나도 사람인데 쉬고 싶은 날 있지. 순간 나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왔다. 당신은 맨날 집에 있잖아. 나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리고 오는데 설거지 정도는. 그가 냄비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 난 집에 있는 백수니까 설거지는 당연히 해야겠지. 방 안 공기가 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은 집에서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날 싸움 이후 우리는 한동안 필요한 말만 했다. 밥 먹어. 세탁기 돌렸어. 택배 왔더라. 대화는 생활 정보로만 채워졌다. 밤이 되면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유튜브를 보며 늦게까지 깨어 있었고 나는 침실 불을 끄고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말이 없었나? 결혼 초반 새벽 2시까지 쓸데없는 얘기를 주고받던 그때가 떠올랐다. 그때의 우리에 비하면 지금의 우리는 마치 회색 사진 같았다. 회사에서 1박 2일 워크숍이 있었다. 계곡 근처 펜션에서 진행된 워크숍은 술과 뒷담화와 은근한 자랑으로 가득했다.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앉아있는데 팀장이 물었다. 은지 씨는 아이 낳을 계획은 언제쯤이야? 나는 웃으며 둘러댔다. 아직은 여유가 없어서요. 다른 동기가 말했다. 남편이 잘 벌면 애 먼저 낳고 쉬기도 하던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 집은 반대잖아. 내가 벌고 남편이 집에 있지. 기분이 이상해서 혼자 방으로 올라와 버렸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으니 갑자기 눈물이 났다. 꼭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자리가 세상 기준에서 너무 어긋나 있는 것 같아서. 그날 밤 워크숍 숙소에서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뭐해? 그냥 설거지하고 있었어. 오늘 치킨 시켜 먹었거든.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다.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태호가 먼저 물었다. 거긴 어때? 재밌어? 응, 그냥 그렇지 뭐. 나는 결국 울컥해서 말했다. 나 요즘 좀 무서워.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싶어서.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태호가 낮게 말했다. 나도 무서워. 근데 나한테 계속 괜찮다고 했던 건 너야.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려고 한 말들로 서로를 더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걸까? 며칠 뒤 오랜만에 대학 동기 수진이를 만났다. 종각역 근처 카페, 평일 저녁이라 사람이 붐볐다. 수진이는 내 말을 다 듣더니 말했다. 남편이 전업주부 하는 게 뭐가 어때서? 나는 당황했다. 아니, 그게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사람들이 내 대출 갚아주냐? 내 회사 스트레스 줄여주냐? 그녀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었다. 나는 오히려 부럽다. 나도 누가 집에서 애랑 살림 다 봐주면 밖에 나가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이 묘하게 가슴을 건드렸다. 내가 너무 남들 눈만 보고 있었나? 한편으로는 그래도 남자는 일을 해야지라는 엄마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동시에 떠올랐다. 나는 여전히 갈팡질팡했다. 어느 날 침실 서랍을 정리하다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속에는 몇 장의 이력서와 면접 불합격 메일을 출력한 종이가 들어있었다. 언제 이런 걸? 태호는 나 몰래 계속 이력서를 넣고 있었던 거다.
한 장에는 붉은 볼펜으로 경력 공백 기간이 길어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는 면접관 코멘트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서류만 바라봤다. 남편이 그냥 편해서 집에 있는 게 아니었다. 문을 닫고 혼자 싸우고 있었던 거였다. 그날 저녁 아무렇지 않은 척 식탁에 앉았지만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결국 내가 먼저 꺼냈다. 서랍에서 이력서 봤어. 태호 얼굴이 굳었다. 왜 허락도 없이 뒤져? 그게 아니라 그냥 정리하다가.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붙는 데가 없어. 경력 공백이 벌써 1년이야. 면접 볼 때마다 왜 그만뒀냐 묻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다들 미간이 찌푸려지더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더 전업주부 하고 싶은 거야. 집안일 하면서 너 버팀목 돼주면. 그게 내 자리 같아서. 나는 그제야 물었다. 그럼 진짜로 회사 다시 안 다니고 싶어? 응. 적어도 지금은. 난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을 꾸리는 게 더 좋더라. 그 진심이 너무 낯설어서 눈물이 났다. 그날 밤 우리는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태호가 노트북을 가져와 엑셀 파일을 열었다. 나도 생각 많이 해봤어. 내가 전업주부 하면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들. 그는 생활비 줄이는 계획, 추가적인 단기 알바 가능성, 그리고 내가 더 일하게 되면 집안에서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적어두고 있었다. 나 놀고 싶은 거 아니야. 그냥 이게 나한테 맞는 삶 같아서 그래. 근데 너가 싫으면 안 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다. 지금까지 나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만 고민했지 정작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진지하게 마주 앉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걸.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나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 안 해봤어. 남편이 전업주부인 살. 우리 삶을 그냥 다른 사람 기준으로만 재고 있었던 것 같아. 태호가 묻는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같이 생각해 볼래? 우리는 그렇게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시작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퇴근길에 회사 회식이 잡혀 있었다. 솔직히 가기 싫었지만 팀장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한참 후 밤 11시쯤 집에 들어갔다. 문을 여니 조용했다. 불은 꺼져 있고 식탁 위에 덮개 씌워진 밥 한 그릇. 태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회식이라 늦었어. 응. 알았어. 그 말투가 너무 건조했다. 잠시 후 그가 물었다. 회사 사람들 내가 전업주부인 거 알아? 아니, 왜?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만 좀 그런 생각해. 아무도 신경 안 써. 그 말이 나가자마자 공기가 싸늘해졌다. 넌 늘 그렇게 말하지. 근데 나한테 그 아무도가 전부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집은 조용했다. 같은 공간인데 말 한마디 안 해도 어색함이 공기를 가득 메웠다. 나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눈밑이 퀭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퇴근 후에도 대화는 없었다. 그저 생활만 이어졌다. 밥 먹자. 응. 불 꺼. 응. 사랑이라는 말은 이 집에서 오래전에 사라진 것 같았다. 일요일 아침 엄마가 갑자기 찾아왔다. 반찬통을 두 손 가득 들고. 은지야, 요즘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니?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눈치가 빨랐다. 주방에서 태호가 나와 인사하자. 엄마가 슬쩍 말했다. 요즘 많이 힘들지? 그래도 남자는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해야 해. 태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네, 알아요. 저도 노력 중이에요. 엄마가 돌아간 뒤 태호는 아무 말 없이 베란다로 나갔다. 창문 밖으로 하늘을 보던 그의 뒷모습이 왠지 너무 작아 보였다. 그날 밤 나도 문득 생각했다. 나도 그만두고 싶다. 회사 스트레스, 경쟁, 눈치. 다 지쳤다. 근데 내가 그만두면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남편이 전업주부인데 내가 쉬면 생활이 멈춘다. 결국 나는 또 알람을 맞췄다. 6시 30분.
다음 날도 출근해야 하니까. 퇴근 후 집에 오니 거실 한가운데 이불이 던져져 있었다. 이게 뭐야? 태호가 말했다. 장모님이 반찬 두고 갔는데 남편이 집에만 있어서 걱정된다 하더라. 이제 당신 엄마까지 나 걱정하네. 나는 순간 말이 튀어나왔다. 그럼 당신이 밖으로 나가면 되잖아.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밖으로 나가서 뭐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도 필요 없대. 세상에서도 필요 없고. 이제는 아내한테까지 그런 소리 듣네. 그 말이 너무 아팠다. 나 그런 뜻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그는 소파에서 잤고 나는 눈을 감지 못했다. 며칠 뒤 태호가 조용히 말했다. 나 잠깐 친구네 가 있을게. 왜? 생각 좀 하려고. 그는 옷 몇 벌만 들고 나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날 이후 집은 너무 조용했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커피잔이 마치 무언의 질문처럼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퇴근 후 들어온 집은 정말 텅 비어 있었다. 불도 꺼져 있고 향도 없다. 그제야 깨달았다. 그가 집을 지킨다는 말이 단순히 청소나 밥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그의 존재가 이 집의 온기였다는 걸. 그날 밤 나는 거실 불을 켜놓고 한참을 울었다. 태호가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짧은 문자가 왔다. 나 괜찮아. 잠깐 쉬면서 정리 중. 그 한 줄에 눈물이 났다. 그 사람의 괜찮아는 늘 괜찮지 않다는 뜻이었다. 나는 답장을 썼다. 나도 미안해. 당신이 집에 있을 때가 더 따뜻했어. 보내기 전에 몇 번을 지웠다가 다시 썼다. 이틀 뒤 전화가 왔다. 은지야, 나 집 정리 좀 하러 가도 돼? 당연하지.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다. 수척했지만 눈빛은 차분했다. 커피 마실래? 응. 둘 다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오랜만에 같은 공간에 숨쉬는 느낌이 들었다. 밤이 깊자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도망친 거야. 회사에서도 세상에서도 너한테서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도망이 아니라 버티는 거였어. 그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말했다. 은지야, 나 솔직히 너가 날 부끄러워할까봐 제일 무서웠어.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럴 리가 있나. 나는 오히려 당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 말을 못했을 뿐이야. 우리는 그렇게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꺼냈다. 태호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거기엔 빼곡히 적힌 글자들. 살림관리 노하우, 식비 절감 계획, 가사 분담 시간표. 그리고 맨 마지막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나는 이 집의 매니저다. 그 한 줄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다. 매니저라는 말이 전업주부보다 훨씬 자존감 있게 느껴졌다. 태호야, 매니저. 그거 멋있다. 진짜로. 그가 오랜만에 웃었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제는 규칙을 새로 만들었다. 하루에 한 번 꼭 대화 시간 갖기. 그리고 서로의 하루에 감사한 일 한 가지씩 말하기. 오늘은 당신이 만든 미역국 덕분에 아침이 따뜻했어. 나는 내가 웃으니까 하루가 편했어. 그런 말들이 다시 이 집을 채워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더 현실적인 얘기도 했다. 내 월급만으로는 여전히 빠듯했기에 태호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찾아보기로 했다. 쿠킹 클래스, 블로그, 가정 간편식 컨텐츠. 그는 생각보다 적극적이었다. 나 이제 남편 전업주부 말고 가정 매니저 겸 크리에이터로 소개해야겠다. 그가 웃으며 말하자 나도 웃음이 터졌다. 이 사람 참 근사하네 싶었다. 다음 주 엄마가 또 찾아왔다. 이번엔 달랐다. 태호가 직접 만든 반찬을 내밀며 말했다. 이거 제가 요즘 연구 중인 레시피예요. 엄마가 맛을 보더니 어머, 이거 맛있네. 하고 진심으로 놀랐다. 식사 도중 엄마가 조용히 내게 속삭였다. 은지야. 태호 생각보다 잘 사는 것 같다. 그 말에 괜히 눈물이 날 뻔했다. 날이 풀리던 3월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두었다. 태호가 매일 물을 주며 말했다.
이거 우리 닮았다. 왜? 한 번 시들었지만 다시 피잖아. 나는 웃으며 화분을 바라봤다. 우리 관계도 그렇게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그가 만든 도시락 레시피가 SNS에서 조금씩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남편표 반찬 시리즈라는 이름이었다. 나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줬다. 이 남편분 멋지시네요. 아내분은 복 받으셨어요. 태호는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다. 이런 댓글 처음 받아본다. 그날 밤 둘 다 웃으며 잠이 들었다. 어느 저녁 퇴근 후 식탁에 앉아 그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었다. 은지야, 나 이제야 알겠어. 전업주부든 직장인이든 중요한 건 누가 더 버느냐가 아니라 서로가 제자리에 있다는 거더라.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다. 명절날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말했다. 태호야, 그 반찬 영상 봤어. 내가 즐겁게 사는 것 같더라. 태호가 웃었다. 저도 제일 찾은 것 같아요. 시아버지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남자는 밖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지. 그 말이 우리 둘 모두를 울렸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세상은 여전히 기준이 많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수군거림이 생긴다. 하지만 그 모든 시선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둘의 평온이었다. 누가 벌든 누가 집을 지키든 그건 역할일 뿐. 가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물었다. 태호야, 우리 괜찮은 거지?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응. 세상 기준으론 부족할지 몰라도 우린 우리 방식대로 잘 살고 있어. 그 손이 따뜻했다.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그 온기 속에서 모든 불안이 녹아내렸다. 1년 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각자의 일을 하며 살아간다. 나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태호는 온라인으로 요리 콘텐츠를 만든다. 가끔 사람들은 묻는다. 남편이 전업주부라서 어때요?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그냥 우리 집엔 밖에서 일하는 사람과 집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둘 다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소중해요. 그게 진심이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